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항소포기 닷새만입니다.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두현 기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거취 표명이 따로 없었는데 퇴근 직전에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졌네요.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 소식이 들려온 건 조금 전인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노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면서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저께 자신의 주요 참모인 대검 연구관들마저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검찰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법무부와 용산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해 더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상의를 했다고도 해서 아래로 탓을 돌리는 말도 했습니다. 이후에 전국 검사장,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리고 초임 검사들까지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어제 하루 휴가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다시 출근하면서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대검 검사장들 이 수뇌부와 회의를 했지만 이 회의가 끝나고도 사퇴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있는 이곳 대검찰청 중앙현관 로비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면지관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검찰은 이제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건데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 책임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추가로 계속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 그리고 과장들을 만나서 법무부가 전한 이 선택지에는 모두 항소포기가 있었다라고 하고 또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라고 하며 법무부를 향한 발언을 해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포기 다음 날엔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그 후 조직의 수장들이 이렇게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직적 반발 속에서 정치권의 공세도 더 커졌는데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노 대행이 물러나면 그 자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건데 검찰의 혼란은 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대검찰청에서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자신과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건 외압이 아니라 일상적 얘기였다며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법무부 장관님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도 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위선이 있다라고. 가장 윗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저는요. 전화도 포함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정 장관은 대통령실과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 없고 검찰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건 외압이나 수사 지휘가 아닌 일상적 얘기라고 했습니다.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을 필요치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재판받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전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 하나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법사위 비공개 예산 소위에 나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한 번 정도 연락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소통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했고 정 장관은 차관과 노 대행의 의사소통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에게 민주당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건희 수사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와 선택적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에 즉각 보직 해임을 요구하는가 하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불법 수사 검사들로 규정했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단계 징계가 가능한데 검사징계법엔 파면이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없애거나 바꿔 퇴직급여와 연금에도 불이익이 있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대통령령을 폐지할 것을,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게 하자고 했고 예산안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들은 검찰 특활비 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검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대장동 사건 조작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각 남욱을 불러 조작 기소의 전말을 수사하십시오. 대장동 사건을 조작 기소한 정치검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JTBC 정인아입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고요. 더 뭐 그 자리에 있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예, 예상대로 그렇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저는 사실은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한 1주, 2주 동안 검찰에 항소 안 한 거를 보도할 가치가 사실 있을까 싶은데 좀 그만둬라 그래.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이것도 속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휴가 갔더만 아주 저는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게 좀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상당히 법조인 입장에서는 뭐 지인들도 물어봐요. 뭔데 물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리를 칠 것인가 국가 보도 기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 이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항명하는 검사들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하죠.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뭐 그러려니 하는 측면도 있는데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징계 요 며칠 앞으로도 좀 파장이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대행을 하나요? 그렇죠. 뭐 검찰총장도 대행이에요. 네. 또 대행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엊그저께 조상호 정책보좌관 그 법무부 장관 보좌관 인터뷰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검찰총장을 정식으로 임명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검찰청이 그래서 뭐 임명하기도 그렇고. 저는 차라리 잘 골라가지고 검찰청을 제대로 딱 깔끔하게 문 닫고 나올 사람 1년 방법이지 않나? 저 같은 사람 시켜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그렇죠. 제대로 징계 싹 다 시키고 문 닫고 실리콘 나오시면 다 보내본다 그냥 변호사 발라가지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실리콘 처리까지 쫙 실제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없어 보이지만 또 경력상으로도 검찰청에서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하죠. 가능은 해요. 네. 없어 보여서 그런 느낌이 안 나지만 노만석 대행하고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들 뭐 큰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총장 자리에 딱 계시다가 우리 총장님 어디 가셨어? 지금 사건반장 나가셨습니다. 방송 출연진이야. 방송은 놓을 수 없으니까. 방송해야죠. 예.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속보 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공방을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속보로 나온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이 좀 더 아쉬운 이유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도대체 검사들한테 용산이나 법무부에 부당한 지위나 지시를 검사들한테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 진실 공방 와중에 지금 사의를 표명해버린 것이거든요. 예.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본인은 사의 표명을 해버렸고 그런 얘기가 노만석 대행이 용산을 언급했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도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까지 언급하면서 항소 포기하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교감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공세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저는요.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포함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런 관련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까? 보고받은 바가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있으세요? 아니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쨌든 뭐 항소했다 안 했다 그 보고 여부는 뭐 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 갖고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공방을 주고 받았군요. 네. 그 노만석 대행이 검사들과 10일 그저께 만났을 때 예. 검사들한테 뭐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때 항소포기 지휘를 마치 거의 지휘나 다름없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으로 3일 내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최근 보도 이렇게 보면 다 물론 이제 전원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의 보도잖아요. 예, 근데 뭐 검사들과 만났을 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뭐 차관으로부터 받은 선택지가 근데 네. 세 가지 다 항소를 안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다. 뭐 이런 네.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돼가지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10일 날 그저께 대검 과장들을 만났을 때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잘 얘기를 잘 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도 다 받고 기자들 전화도 다 받고 네. 뭐 면담 자리에서도 다 얘기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저 분의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노만석 대행의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 이제 검사들의 전원 형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그걸 건데.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죠. 네, 감안해서 네. 보자면 오늘 조금 더 구체화돼. 그러니까 3일 지나면서 점점 노만석 대행의 발언이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 노만석 대행의 발언이 오늘은 이렇게까지 구체화가 됐어요. 7일 항소 포기하기 전에 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받았고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전제는 항소 포기였다. 그런데 이진수 차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다. 예.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보니 만약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직무대행인 본인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다 나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커진다.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항소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검사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좀 더 구체화돼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여전히 이 점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이 본인이 정말로 검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노만석 대행의 공식적인 해명은 공개적인 해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없죠. 예.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차관이 지시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법무부, 용산, 국민 여론,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는 자리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됐다라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또 해명을 해놨어요. 예, 또 기자한테 말할 땐 또 이렇게 좀 애둘러 표현하기도 그래서 하고 둘 중 그러겠죠. 하나죠. 예. 노만석 대행이 말을 바꾼다. 또는 언론에서 또는 검사들이 좀 과장 와전해서 전달했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진실 공방이 사실 조금 지리하게 또는 무의미하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거죠. 아니 뭐 상식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구체적인 표현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고요. 이게 다 전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건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과 소통을 했다라는 건 당연히 팩트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진수 차관도 뭐 소통 없이 했을 리는 없으니까 이런 결정을.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일단 맞는 것 같고. 근데 장관은 아무튼 본인이 직접 검찰총장한테 전화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 보이고요. 노만석 대행도 내가 장관으로부터 뭐 전화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엔 소통 주체들은 그 차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노만석 대행 요 사이에서 뭔가 소통이 된 것 같고요. 예.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일주일 내도 이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무죄 받았어요, 걔들이. 다 실형 원하는 대로 받았고 그 이상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난리를 치는데 저는 더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검사징계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폐지하니 많이. 검사징계법이 왜 등장했냐 하면 검사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징계 요거만 징계할 수 있고 일반 공무원 징계로 안 한다. 그런 특혜를 부여한 겁니다. 항소하면 돼요. 아니라 싶으면 뭐죠? 강백신인가? 자기 사건이면 항소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맨날 며칠간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온갖 언론이나 뭐 검사들 국민의힘 모여 앉아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게 무슨 생산적이고 아마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걸 만들고 싶었구나 얘들이. 네. 오늘 딱 나왔어요. 최병 사건에
그 윤석열이 경로하고 이거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남아 있는 게 딱 그거거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잠깐 조선일보 기사긴 합니다. 그 기사를 딱 보면서 아, 요거 하려고 이 난리를 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 변호사 말은 이제 이런 프레임을 이제 보도론에서 잡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왜 같아요? 뭘 같아요? 곽선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일단.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판박이. 뭐가 같노? 어쩜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이거를 노린 거예요. 이 항소 포기라는 걸 하면서 포기도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 업무 기준하고 큰 차이도 없고요. 근데 그 사건 자체를 누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다. 외압 행사했네? 그래서 이래 됐네? 야, 이거 최혜병 사건 윤석열 경로가 똑같네? 이걸 만들려고 한 거로 좀 보이거든요. 네. 과장이죠. 가짜 않습니다. 네, 솔직히 가짜 않습니다. 저거는 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인 것 같고. 사실 저도 아까 그 노만석 대행의 용산 발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굳이 전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전해드린 이유가 저도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 진실 공방을 만들어낸 또는 만들어내고자 했던 검사들이 또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금 대장동 2차 수사팀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목표가 이런 프레임이었구나.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과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바로 그런 진실 공방을 만들어낸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비슷하게 가야 돼요. 너무 생뚱맞아요. 너무 다른 거고 너무 절차에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더 웃긴 거예요. 항소 기준도 지금 제대로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반 정도 선고하면 항소 안 해도 돼요. 근데 저기 보면 더 선고했는데도 항소 안 해도 난리치잖아요. 또 일부 모르는 분들은 그런 질문 하더라고. 야, 재판 끝난 거야? 야, 포기 끝난 거야? 안 끝나요. 그냥 가서 잘해라. 2심 가서 잘해라.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일반 국민들은 사실 내용도 잘 모르지만 뭐 포기했다 그러니까 뭔가 외압이 행사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막 자기 거 뭐 막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시작부터 다 조작 많이 해서 왔던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4명은 그 대장동 그 사람들은 조작할 수 없는 거니까 유죄가 된 겁니다. 아, 제가 또 화내나요? 기관차가 또 달라가네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결국에는 항소를 안 함으로써 김만배 씨를 비롯한 그 피고인들에게 무언가 득을 주고 그들이 무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더 못하도록 회유하는 차원에서의 항소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동의는 안 되는 건 김만배 씨가 만약에 이재명을 겨냥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이미 진작에 그렇죠. 진작부터 뭐 이것저것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김만배 씨는 처음부터 이재명은 아니고 윤석열 정권 때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도 일관적으로 이거 핵심은 저는 다른 거라고 봐요. 이게 가리는 거거든요. 더 문제가 제가 눈에 띄는 기사는 남욱의 진술 변경입니다. 뭐 배가 가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회유당했다고 압박당했다고 남욱 그리고 이화영의 초밥 진술 변경. 검사들 얘들 다 감옥 가야 돼. 이거 잘못했던 애들은. 조사해야죠. 저는 그 검사장이나 부장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 다 문제된다고 보거든요. 한동훈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보니까 이게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겁박했던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난리치면서 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냐. 뭐 언론 저는 보수 언론도 잘못했다고 봐요. 조선일보 같은 저런 저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도 방송 보니까 뭐 평론가들 나와서 난리를 치고 니들 뭐 아냐? 뭔데 이게 난리를 칠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뭔데 이게? 왜 뭐 어떻게 난리를 쳤는데 기분이 나빴습니까? 이재명 정부라든지 민주당 깔려고 마음 먹고 있던 사람들이 까는데 논리가 맞지도 않아요, 사실. 뭐라도 하나 깔려고.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이나 뭐 중립을 표방하는 이상한 그런 평론가들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는 분들이 이거 사실은 좀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팩트 체크도 좀 꼼꼼하게 언론이 좀 해줄 필요는 있는데 꼭 이렇게 공방이 있을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서 가령 이제 그 7,800억 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계산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우리는 뭐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이렇게 막 깊이 그거 다 안 성남 하니까. 시민 돈이에요. 네. 저 성남 시민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성남에 살거든요. 네. 내가 말도 없는데 뭐 너들이 극하노. 그게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어제 한겨레에서 그 7,800억 원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정확하게 범죄 수익이 얼마고 배당 피해액은 얼마로 받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겨레가 기사를 하나 내줬어요. 1,100억이 맞는 거죠. 1,200억이 이제 재판부가 본 네. 배임 피해액입니다. 배임 피해.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되게 합리적으로 좀 나왔어요. 사실 네. 그래서 2심에 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항소를 잘하면 돼요. 음. 잘해라. 그거 하나도 깎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라.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동규 8년 유지해래. 김만배 8년. 그런 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인간들아.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엉터리 같잖아요 다. 굉장히 오늘 폭주가 다 살아주니까 일부러 폭주를 폭주할 상황이 아닌데도 폭주를 자꾸 하니까 저도 좀 놀랍네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거는 뭐 우리 저 보수 쪽에 계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방송 안 볼 가능성이 높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국힘은 본인 지지자들을 굉장히 멍청하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지금 프레임을 하는 것 같아요. 프레이밍을. 왜냐하면 지금 7천억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게 아닌 거를 판결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지성으로 7천억을 밀고 간다는 거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믿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7,800억 원은 이제 검사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등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저는. 네. 그러게요. 예. 사퇴 요구 있었는데 정성호 장관은 사퇴 안 하겠다 이렇게 오늘 이게 밝혔거든요. 사퇴할 일인가 그죠? 그 육성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장관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뭐 제가 어떻든 뭐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사퇴라니요. 웬 말입니까? 그리고 최상병 순직 수사회합하고 동일시한 이 항소 포기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아니 뭐 차이점 많죠. 네. 엄청나게 많죠. 사건도 아예 다르고. 네. 그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경로하면서 수사외압 그리고 본인을 향한 보복 수사 개입했잖아요. 그때 그런 외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경로 지시 3일 만에 법대로 원칙대로 경찰에 이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 검찰은 지금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징계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지도 않고요. 하면 돼요. 박정훈 대령은 구속 집단 항명 수괴죄 몰려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어디서 비유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봉호 연구원은 수많은 그 차이점 중에 기계조차도 없다 너희들은. 그렇죠. 이런 차원의 얘기예요. 검사들 너희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와서 이제 뭔가 이러쿵저러쿵 뒷얘기를 하는데 기계조차 없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차원의 얘기잖아요. 똑같이 외압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도 박정훈 대령은 실제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지금 드러났지만 예. 그 외압을 뚫고 법대로 원칙대로 이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3년 동안 탄압을 받은 겁니다. 좀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검찰처럼 최상병 순직 수사할 때 진술 회유하고 강압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주 다르죠 검찰하고. 그러니까 좀 비슷한 걸 찾아내서 하면 그래도 우리가 보고 그럴 수도 있네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너무 다른 류의 사건을 갖고 와가지고 보수 언론하고 검사들하고 프레임이죠. 국민의힘 정당하고 새 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게 답답하고 저도 법률가고 법조인이니까 이게 그만큼 될 일인가? 맥락이 안 맞는데 어거지로 계속 주장하고 현수막 달고 하는 것도 매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현수막 얘기 잘하셨는데 아까 그 댓글 중에 우리 동네 현수막 7,800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예. 신동욱 의원 지역구라고 하는데 서초구. 예. 거기에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된 진실 게임이 한참인 상황에서 고민하는 척하더니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실제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 법무부 장관이 나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사실은 보였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가 표명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노만석에 대한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또 정성호 장관의 한번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접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포함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이런 관련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네, 저 상황은 지금 뭡니까, 임세훈 대변인님?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법무부 사이에 뭐 묘종의 관계로 그리고 대통령실의 오더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해서 저 항소 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고 계속 해묻는 것 같고요. 지금 저 의원 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이죠. 네, 저 배준영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 무슨 제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확인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법무부에 있는 뭐 간부든 어떤 직원이 대통령실에 그 누군가와 이제 연락을 했다.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럴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관계가 있는 거 말고는 이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어떠한 지시 알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중에 보고받았다는 것이고 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똑같이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변한 것도 없고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그저 몰아붙이기로 그냥 무조건 엮는 거예요. 대통령실 지시 있었지. 이재명 대통령 살리려고 그런 거지. 너네 모종의 관계가 있었지. 라고 마치 음모론처럼 음모론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무모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정성호 장관이 전혀 무관했고 나는 외압을 행사한 적도 없다.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말을 했을 뿐이다. 이건 대통령실하고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과 또 이 검찰 일부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니네 말을 못 믿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항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뭡니까? 실익이 뭡니까? 그게요. 항소를 했을 때,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걸 얻죠?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통령실이 면죄부를 받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저는 법 정서상 왜 지금 김만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추징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법원에가 따져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필요했으면 자기들이 항소를 하면 되죠.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은 결정을 해놓고는 외압을 받아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지시를 냈다. 대통령실이 지시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걸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는데 왜 그걸 지시하냐고요. 그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김만배가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자, 이 정부가 봐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너무 많이 먹었는데 너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했다라는 걸 차라리 솔직히 나와서 너가 이야기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사기를 통해서 뭔가 돈을 사기를 통해서 노인 변호사 내가 돈을 하여튼 뺐었어요. 이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 그럼 그 번 돈을 그리고 사기를 저질렀던 그 돈과 구분하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적용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 건은. 이것도 이제 똑같이 보면 이것이 추징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하라. 그런데 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야 너희들이 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통령실이 부글부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노만석이가 갑자기 의견을 3개를 받았다. 누구한테? 이진수 차관에게. 그래서 지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인간도 나가면서 덮어씌우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정성호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냐라는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서 2, 3일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 11월 6일에 국회에 와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정도 얘기를 하고 끝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 내가 만약에 지휘를 하려고 했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항소에 반대한 건 없다. 대통령실과도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 일각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계를 재판받는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황정화 의원이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게 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자 검찰이 가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것으로 지금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노만석 그 대행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요.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기가 뭘 책임질 것처럼 이렇게 모양 만드는 것도 진짜 웃기다. 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기가. 그럼 만약에 진짜 검찰총장을 대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처럼 하든가. 응?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검사들도 나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저러는지 모르겠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상당수는 정치검사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황제 조사하고 휴대폰 다 반납하게 하고 그래서 도이치 사건 그렇게 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검사들은 찍소리 못 하다가 지금 검찰총장은 막 중간에서 휘둘린 것처럼 오히려 대통령실 뭐 하명 받아가지고 저렇게 한 것처럼 흔들어대는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 면담 과정에서 검사들하고 면담 과정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근데 거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윈윈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도 이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판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제시하고 법무부 차관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윈윈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항소 포기하게.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요. 좀 전에 MBN에서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MBN 단독 기사가 뭐냐면 노만석 대행은 그러니까 지난 7일이 항소직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그 자정을 6시간 반, 그러니까 자정까지 원래 항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반 정도 앞두고 있는 오후 5시 반에 노만석 이 검찰총장 대행은 자기는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 전화를 받고 포기 쪽으로 돌아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이 많아 이준석 씨는. 아니 이제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인데. 잠깐만 이거 제가 좀 더 정령을 드릴게요. MBN에서 나온 단독의 내용은 이겁니다. 7일 오후 5시 반쯤에 그러니까 그 하루 전이죠. 6일 날 노만석 대행은 수사팀이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이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오후 5시 30분쯤에 정진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항소를 할 것인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 전에 항소를 할 것으로 해서 자기가 승인했다는데 그 다음 날에 정진일가 또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노만석은 항소장 접수가 안 된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MBN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에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로부터 항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락은 이진수 차관이 건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만석 대행은 우리는 항소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속았다. 법무부가 우리들에게 결국은 마지막 날 그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못하는 쪽으로 자꾸 압력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을 사실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항소를 하지 않는 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거지. 네. 판단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 그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판단하라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거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윈윈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8시 반에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 항소를 한다 그러면 그냥 항소하면 돼요. 12시까지 하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사람들인데 밑에서 반발한다고 아유 그래 그런 다음에 휴가게 내고 나간 다음에 조용히 있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대단한 일이냐 무슨 영웅인 것처럼 나 그러면 안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저는 이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검찰은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이 그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칼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은 이제 특히 고위급 검사들은 내가 언제 옷을 벗고 나가서 이제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는가 이제 요 타이밍을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면 사실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도 없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한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지금이 타임이라는 거죠. 한 번 던지고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싸웠으니 내가 나가서 변호사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내 사건을 좀 잘 봐줘라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이 고위급의 이 검사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난치고 정치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 장사를 맞아요.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둑놈 심보가 오히려 굉장히 맞는 이런 우리가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법무부에서 그러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패스하고 누구한테 전합니까? 담당 검사한테요? 담당 부장검사한테? 차장한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그럼 노만석이 전화 안 받았으면 본인이 지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MBN의 보도가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로 보면 저는 이런 의심이죠. 노만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의견이 그런데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밑에다가 던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의견이 온 게 있는데 최종 판단은 거기에 있는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지금 검사들이 야 이거 아니다 이렇게 집단 항명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문제 제기가 옳지 않다라는 또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표 쓰고 가는 것은 들어와서 진상규명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노만석은. 그러니까 이거 이참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떠나버리자. 오늘 뭐 어느 보도해 보니까 집에 가서 그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장면을 누가 사진을 찍었대요. 그 장면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듯한 표정도 뭐 분위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설명하지 못할 부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꼬여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뭐 전화 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준서한테 덮어씌우고 나는 나가겠다. 이런 오해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노만석은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